올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각종 ICT 분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새해를 맞아서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 ICT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IT 터줏대감이죠.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지난 몇 년을 좀 돌이켜 보면요, 매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사건들이 꼭 이 IT 쪽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크게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요. 작게는 3D 프린팅이나 가상현실이라던가 아니면 이 알파고로 인해서 파격적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17년 올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한번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18년이요. 네, 2018년. 네,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화제들이 있었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 동안의 ICT를 전망해 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2018년 올해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큰 흐름은 예전과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이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예전과 다른 점이 좀 있다면 네. 예전에는 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걸 어디다가 쓰지? 한 이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강했는데요. 점점 더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느껴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좀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을 좀 곳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로봇들이 이 산업용으로 공장에서 많이 쓰였다면 올해부터는 눈앞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좀 많이 목격하시게 될 텐데요. 예. 네. 빌딩이나 쇼핑몰에서 안내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달한다거나 이 청소를 하는 로봇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 또 네. 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짐꾼 로봇도 있고요. 이야. 또 당장 이제 열릴 이제 CES 2018에서도 예. 이미 여러 로봇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집에 이 개인용 로봇을 한 대 입양하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로봇 강아지를 입양한다. 예. 재미있는 발상이고요. 2018 CES 1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자율주행차 보급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 보급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직접 사서 타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CES는 오늘부터요.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오면서도 네. 좀 누워서 잠자면서 올 수 있는 좀 자율주행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너무 좋죠. 예. 네.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반인들이 만나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시간 대부분을 이 자율운전에 맡겨도 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올해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예. 네. 일단 이 자율주행의 단계는 한 크게 5단계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100% 운전하는 것을 0단계라고 이제 본다면 차가 100% 완전 주행을 하는 거 한 5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벨 3는 사람과 차가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세미 자율주행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운전을 자동차한테 맡기고 운전자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차들인데요. 올해 나온 이 캐딜락 CT6 차량에 탑재된 슈퍼크루즈라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네. 레벨 4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이제 많은 업체가 좀 빠른 시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자율주행차, 특히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반만 맡겨도 사실 굉장히 편리할 것 예. 같은데요. 한번 새로운 소식들을 기대해 보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카카오 미니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예. 출시가 됐잖아요. 올해에도 계속 될까요? 일단은 좀 더 굉장히 폭넓은 행보를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출시된 것만 해도 SK 누구, KT 기가진을 비롯해가지고 카카오 미니, 네이버 웨이브와 클로버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 에코를 비롯해서 구글도 이미 구글 홈 같은 제품을 선보였고요. 네. 삼성에서도 빅스비 스피커, 또 LG에서도 신큐 스피커, 그리고 애플에서도 홈팟 같은 신형 제품들이 그 조만간 이제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주요 포털과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모두 각자 제품을 선보인 경우가 흔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 예. 그렇네요. 예. 일단 유용성 자체는 아마존 에코가 좀 증명을 한 편이고요. 예. 인공지능 기술과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은 이 스피커가 아니라 이 스피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일 텐데요. 예. 이 부분은 출시된 모든 제품들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기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 예. 알아듣는 것도 많지는 않고요. 할 수 네.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인 편인데요.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강하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은 그 인공지능 기술 뭐 스피커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만 봐도 스마트폰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됐었잖아요. 올해 뭔가 새로워지는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이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이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 인공지능 비서가 스마트폰에 지원되고 있었던 만큼 이 추가 기능은 주로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증강현실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증강현실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라는 관측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증강현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볼 수 있다. 예. 이건 네. 확실하고요. 일단 아이폰의 기본 기능으로 이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이 증강현실을 다루는 기술력이 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가상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올해 그 MS의 MR 헤드셋처럼 좀 다양한 헤드셋, 저렴한 헤드셋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일체형 VR 헤드셋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예정인데 그동안 이 VR 콘텐츠를 다루는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재밌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잘하면 최초로 가상현실 히트작, 가상현실 히트 게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벌써 뭐 VR 체험 오락실 같은 것도 많은데요. 네. 이제 개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밖에 올해 스마트폰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네. 몇 가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카메라가 셋 달린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카메라가 셋이요? 예, 두 개도 아니고 예, 셋이요?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달려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풀 스크린에 가까운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도 나옵니다. 거의 꽉 차 있는요. 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에 통합된 이 지문 인식 센서를 가진 스마트폰도 드디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군요.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등 많은 부분에서 이 한국 제품들과 중국 제품들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면요,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질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더욱더 이렇게 좋아질 전망을 하시니까 정말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뭐 기계치라서 전화 걸고 검색하는 정도만 해도 유용한데 확대가 되면 저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지금 하드웨어를 좀 예. 많이 다뤘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지 저 같은 컴맹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될 분야는 좀 기업용 프로그램이나 좀 서비스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사무 자동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무 자동화요. 예. 오. 하지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챗봇이시겠죠. 작년에도 여러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기업 웹페이지 등에서 좀 많이 쓰였는데요. 예. 올해는 그런 딱딱한 챗봇,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챗봇이 아니라 네.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요할 때는 사람과 이 임무 교대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챗봇들이 좀 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심심할 때에도 예. 유용할 것이고 또 업무에도 많이 예. 활용이 되겠네요. 또 그런가 하면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이 5G 상용화에 앞장서 달라면서 예. 이동통신 이제 3사 CEO들에게 당부를 좀 했어요. 예. 게다가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KT가 최초로 이제 5G 시범 예. 서비스 선보인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해 5G 네트워크에는 큰 변화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네.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5G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좀 빠른 편이죠. 예. 그리고 이 5G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 수많은 기기들을 끊김없이 연결하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실력 발휘를 할지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올해 좀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또 나쁜 소식으로는 이 랜섬웨어 등의 이 해킹 공격이 거의 기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돈 주고 뭔가를 해킹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맞는 해킹 툴을 만들어 주는 데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해킹에 대비한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2018년도 IT 기업들 꽤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발걸음이 빨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2018년 IT 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